반갑습니다. 인연의 고리에 대해서 생각을 멀리 거슬러 올라가 봅니다. 참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 매듭이 지어지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 유형의 이 상황이 벌어지죠. 가만히 생각을 해 봅니다. 내가 어떻게 돼서 호주에 오게 되었을까? 그 고리를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보면은 아주 오랜 시간으로 역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20살 전후, 그래서 60년 전의 여행을 해 봅니다. 왜 호주에 오게 된 인연을 심게 되었는지 미루어 생각을 해 보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영어를 조금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3,000 단어 집이 조그만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ABC로부터 다 외워가지고 외우면은 이 종이를 찢어버리면서 X, Y까지 다 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외운 것은 별 쓸모가 없더라고요. 뭐 명사에 동사에다가 ER 붙이면 명사고 ly 붙이면 부사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실생활에서는 별 이 용도가 없어도 영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어 시험은 뭐 제일 먼저 내가 내가지고 이 100점이라고 그 교사 선생님이 얘기할 정도로 그런 영어하고 인연이 된 것이 호주에 와서 살게 되는 고리가 됐을까 막연히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도 가끔 차에 가다가 영어 말이 나오면 내가 자랑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많은 영어 단어 중에 가장 긴 것을 내가 외우고 있다. 그러면서 폼을 내면서 외웁니다. FLOCCINAU CINI HILI PILI FICATION 한 단어입니다. 29개 스펠이 모였어요. 그 내용도 돈을 허공에 떠 있는 구름같이 생각한다. 그런 어떤 불교와 유사한 뜻을 갖고 있는 뜻의 영어 단어를 지금까지도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은근하게 자랑을 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요. 그분이 찾아보더니 45개 되는 단어가 제일 길대요. 29개는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얘기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때는 이 철필이라고 해가지고 잉크에 찍어서 쓰는 그 뾰족한 철로 된 게 있었는데 자랑하려고 그거를 많이 써가지고 그 손가락에 그 꾸덕살이 베어가지고 2번이나 깎아냈어요. 그것도 보면은 과시하려고 하는 이 자기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절에 와서
지림사 부감에서 6년 묵언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어느 날 내한테 글을 배운 어떤 승려가 와가지고 자기가 얼마 안 있다가 호주에 가게 되었대요. 그때만 해도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상당히 동경의 대상이고 책에서 지상 천국이다 이렇게 이미지가 알려져 있었죠. 그래서 은근히 부럽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스님이 그곳에 가게 되는지 등을 물으니까 거기에 절이 있는데 절 이름이 불광사라고 했어요. 승려가 없어서 그래 초청받아 가게 되었다. 그렇게 듣고 말았죠. 그 뒤에 거기서 나와서 태백산 그 봉화 토굴에 살 때인데 얼마나 날씨가 추운지 영하 20도 되는 그런 곳인 줄 모르고 겨울을 지나보지 않고 살다가 보니까 겨울 맞이를 하고 겨울을 지내는데 물이 얼어가지고 냇가에 물을 바게트로 허와가지고 밥을 해먹고 하는 게 너무 고달팠어요. 아이고, 참 따뜻한 데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던 차에 내 도반 스님이 와가지고 스님 호주 안 갈래요? 또 이러는 게라요. 그래서 그때 부감에서 그 스님이 간다는 말도 들었고 그러던 차에 은근히 부럽던 마음이 잠재되어 있었는데 도반 스님이 와서 그런 말 하니까 추위도 벗어나고 싶고 또 여행도 하고 싶었던 차에 그런 말 하니까 솔깃해졌어요. 그래 거기 가면 어떻게 사는데요 하니까 역시 그 스님이 갔던 불광사라는 절에 거기가 오래 못 살고 나와가지고 이 절이 비어 있다. 그러니까 스님이 한번 가보면 어떨래요? 됐다 싶어서 이 대만을 경유해서 홍콩으로 해가지고 시드니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광사라는 절에 와 보니까 방은 3칸인데 된장, 간장 있고 쌀도 있고 태백산에서 내가 그 추운 겨울에 내가 직접 밥을 해 먹고 반찬도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재료도 다 있고 뜨뜻한 방에다가 밥만 먹으면은 기차 타고 가서 오페라 하우스도 보고 바닷가에도 가보고 구경을 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참 살만한 곳이네. 신도는 몇이 안 돼요. 그때에 5, 6명 정도 되었는데 그 호주에 가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이 그 스님의 권유 때문이었지만은 이 서상영 씨라고 하는 사람을 부감에 있을 때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이 부인이 아들과 함께 시드니에 산다는 말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그이가 다시 시드니에 와서 살게 되면서 가끔 이 부감에 오면은 시드니 소식도 전해주고 교포들이 자기를 위해서 절도 하나 세워준다고 그런 말을 한다고 간접적으로 그런 얘기도 듣고 해서 그분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굉장히 반갑게 맞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은 그 달마사라고 하는 비구니 절에 다닌대요. 내가 간 곳은 불광사고. 그래가지고 토요일에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스님, 내일 일요일인데 법회를 보려고 합니까? 그래요. 아이고, 그럼 뭐 승려가 절에 있으니까 신도들이 며칠이라도 오면은 그래 법회를 봐야 안 되겠어요. 이랬더니 아이고 스님, 법문하면 큰일 납니다. 왜요? 관광을 와서 대중을 모아놓고 법회를 하면은 그게 들키면은 다음에 다시 호주에도 못 오고 쫓겨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래요. 그 소리 들으니까 덜컥 또 겁이 나더라고. 쫓겨갈 수도 있다. 다시는 못 들어온다. 그런가 싶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법회를 안 해야 되겠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총무라는 분이 왔어요. 일요일날. 그 얘기를 했더니 이거 참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런저런 그런 사정을 모르니까 호주 법에 대해서 법회는 안 하고 4시 맞이 올리는데 한 6인가 7이 와서 내 소개만 하고 관광차 왔다가 머물게 돼서 고맙게 생각을 한다. 그래 하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2달을 시드니에서 구경하면서 또 다른 절에 초대도 받고 그때 2개의 비구니 절이 있었어요. 여기저기 초대를 받아서 이런 절은 그동안에 있었던 시드니 사회에서의 사찰 분위기 잘 들으면서 때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기도 했고 참 그때 당시에 아마 한인 교회는 한 200여 개 됐을 거예요. 그런데 저런 2개뿐인 상황에서 불편하게 되는 그런 일도 들어 있었는데 대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내라도 때가 돼서 와서 살면은 좀 화합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지만은 2달 동안 있으면서 경제 사정이라든지 분위기라든지 보니까 참 마음이 내키는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2개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또 봉화에 토구를 두고 왔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했더니 몇몇 신도들이 여기에 와서 살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뜻을 전했어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280불 그 집세도 내기 어려운 형편에 경제적 상황도 그렇고
내가 또 관광 왔지. 여기 살려고 온 것도 아니고, 또, 토굴집도 비워놨기 때문에 마땅히 돌아가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조금만 좋으면은 이곳에 살면서 그 세계의 사찰이 좀 좋은 분위기로 살아가게 했으면 하는 일말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 차에 총무라고 하는 분이 권유를 하면서 그런 뜻을 전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여행을 왔지 여기에 살 수도 없고 또 봉화에 토굴이 있어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 총무가 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스님도 결국은 신도가 적고 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되돌아가려고 하는 게 아닙니까? 한국 스님들은 말은 대승대승 하면서 헌신을 얘기를 하고 보시를 그렇게 법문할 때는 크게 강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돈 많고 신도 많은 절을 찾아 다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가슴이 뜨끔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대답을 못하고 참 찔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만일에 불광사라는 절에 신도가 많고 돈이라도 많이 생길 수 있는 시주의 조건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안 했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일말의 양심이 강하게 내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 같은 부실한 사람이 꼭 필요하면은 초청을 해주면은 내가 오마 이런 말빚을 남기고 떠나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1991년 4월 1일쯤 됐습니다. 2월 28일에 와서 2달을 머물렀기 때문에 그 정도 지금부터 3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광사라는 절에서 태백산으로 초청장을 보내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호주라는 곳이 살기는 좋고 참 이 공기도 맑고 해서 이 끌리는 부분도 있고 현실적인 사찰의 여러 가지 분위기로 봐서는 참 마음이 무거운 내용도 있었지만은 말 빚을 갚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때부터 서류를 준비를 해서 이 시드니에 다시 와서 지금까지 33년째 이곳에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사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연의 고리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나의 삶이 있게 되지 않을까? 영어를 잘하게 되고 29개의 긴 단어를 외우게 되는 그 인연 속에 내가 이곳에 와서 살게 되는
결과의 면이 잠재돼 있었을 것으로 유추를 해봅니다. 관계, 계기, 우리 모두가 오늘 현재의 이 자리라고 하는 결과적 현상에서 가만히 과거를 더듬어 미루어 보면은 여러 가지의 인연들이 지금의 나를 있게 했고, 지금 상태의 삶의 모습을 이루게 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었지 않았을까. 인연의 고리들은 이렇게 겹겹으로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이루게 하는 밑바탕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오늘 지금 자신의 마음씨를 어떻게 가꾸어 가고 어떻게 사유하면서 행동을 옮겨가야 될지, 인과는 항상 하나의 고리로 되어 끝없이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가는 그런 하나의 길인 듯 싶습니다. 잘들 지내십시오.